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거울처럼 맑은 일가모와 성수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건국대학교 캠퍼스의 모습이 되겠고요. 그 가운데 큰 호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것이 일감호가 되겠습니다. 젊은이들이 마음껏 호연지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캠퍼스 안에 조성이 되었던 인공호수가 바로 일감호가 되겠고요. 말 그대로 거울처럼 맑은 호수라고 해서 건국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호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곳은 일찍이 조선시대 양마장이 있었던 살구지 목장의 자연 습지 지역이 되겠고요. 1955년도에 이 캠퍼스를 조성할 당시에 논이었던 곳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일가모 인공호수가 되겠습니다. 이곳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수천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복개되어서 소위 아차산로라고 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찍이 이 뚝섬 일대라고 하는 것은 이 진원마 정색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의 목장들이 500년 역사를 이어올 정도로 오랜 동안 자연적으로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한강과 중량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말 목장이 조성이 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찍이 암말을 키웠었던 곳이 자마장이고 오늘날의 자양동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살고지다리 너머 지역에 있었던 이 마장이다 보니까 마장동과 같은 지명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자연스럽게 이 말을 방목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러한 습지와 더불어 이렇게 연못이 있게 마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이 시기에 왜 마장 원도를 보게 되면 이곳에서도 이 지도에서도 곳곳에서 이렇게 목마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었던 갈포지와 같은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 갈포지가 있었고 가까이 화양정이 있었고 뒤로는 배봉산, 용마산, 아차산 자락을 북쪽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 저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목마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느티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화양정 가까이에 이렇게 습지들이 우물과 더불어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옛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일찍이 지금 건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화양리와 모진리 그리고 일찍이 이 자양동에서 구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던 장문고개가 있어서 장문동이라고 불려졌었던 보시는 것과 같이 논이 있는 이런 습지 지역에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이 화양동, 모진동 일대의 당시 지도의 모습이 되겠고요. 이곳에 자연적으로 이러한 연못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곳에 이렇게 호수가 인공적인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습지를 극복하고 이곳에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과정에서 건국대학교의 일감호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학교의 하나의 큰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웬만한 대학 캠퍼스 크기에 달하는 근 2만 평이 다르는 이러한 대형 인공 연못이 학교 캠퍼스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넓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 학교의 호수변을 돌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을 늘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일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로부터 이렇게 무지개 다리가 있어 왔었던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전통들이 쭉 이어져 와서 일가모의 하나의 상징이 되게 되었고요. 자연스럽게 이 연못이 호수가 소위
맑은 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이 유입되고 또 이것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순환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하천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는, 그래서 지금도 수문이 설치가 되어서 일가모에서 성수천 쪽으로 물이 유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양동 성수동 일대의 범람원 지역에 만들어졌던 이 인공수로가 바로 오늘날의 성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연스럽게 이 일가모의 수로 역할로 만들어진 성수천 자체가 이 하천 주변의 하수도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크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977년도에 오게 되면 지하철 2호선 착공과 더불어 이 성수천이 복개가 되게 되고 그 위에 고가 철도가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결과적으로 이 지하철 2호선이 지하화되지 않고 지상철로 나오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당시에 성수천에 오염된 성수천의 모습이 되겠고요. 성수천을 복개하기 위한 공사가 시행이 되게 되어서 이 과정 속에서 오늘날 보시는 것처럼 지상 고가에는 이 철로가 놓이게 되고 그 밑으로 아차산로라고 하는 도로가 놓이게 되는,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철 구간이 덮여지면서 지하처럼 이렇게 어두운 도로망이 곳곳에 연출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서울시 도시철도 2호선의 60km에 달하는 전체 연장 중에서 이 8km 부분이 바로 한양대역과 잠실 사이에 이 부분이 되게 되고, 이곳에 성수천이 흐르는 곳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가모에서부터 중량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이 성수천 구간에 고가 철로가 건설되게 되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마치 괴물처럼 된 이 고가 철로가 이어진 그 지하에 성수천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거울처럼 맑은 일가모로부터 발원을 했었던 성수천의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